자, 유튜브 빵식이 TV 자유민주주의. 많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누구보다 뭐 앞장서서 탄핵에 분노하고, 그리고 바로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민낯에 분노해서 끊임없이 투쟁해온 사람이죠. 예. 그런 분입니다. 뭐 네임드죠, 네임드. 저희보다 훨씬 구독자도 많잖아요. 거의 저희의 10배. 10배 정도 되는 분이고, 그렇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우리 직접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아, 네, 빵식이 대표님이시죠? 네네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국민특검단 지금 방송 중이고요. 예, 보고 있습니다. 아, 보고 계세요? 네. 네, 채팅창도 보고 있고. 아니, 사실은.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뭐 소개를 해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유. 뭐, 이 바닥에서 네임드인데, 사실. 아유, 별거 아닙니다, 저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간단하게 일단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저 정치인도 아니고, 뭐, 언론인도 아니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냥 좌우파를 떠나서 그냥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에요, 그냥. 네네. 그리고 제가 방송의 어쨌든 컨텐츠는 본질이 우파로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폐악을 비판해 왔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1년 반 정도의 우연찮게 이제 책을 구입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예. 저도 찬성이 아니라 박수를 쳤었어요. 뭐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 예.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인데. 좌우를 떠나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조작해서 날조한 게 저게 뭐 정당한 거냐. 하여튼 뭐 그런 식의 방송으로 전환하면서 굉장히 구독이 뒤로 빠지게 되고 힘든 하루하루를 지금 겪고 있죠.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아니 근데 그동안 이제 영상이 거의 뭐 2,000개 넘지 않나요? 그 올리신 영상이 여러 가지. 예, 과거에는 제가 뭐 그 허위 사실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네. 웬만하면 나름 팩트를 정리해서 방송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네. 허위 사실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지만. 네. 초창기 때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이 원해서. 예. 제가 거의 탄산음료가 됐었죠. 뭐 사이다, 콜라. 욕을 많이 해갖고. 예, 굉장히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세월호부터 5.18부터 굉장히 그 고소고발을 많이 당했었어요. 아, 세월호 5.18 관련해서 고소고발 당하신 게 많았군요. 예, 그것도 뭐 구독자분들이 왜 안 다루냐고 다루라 그래서 다뤘다가 그냥 한 번 다룬 건데 그냥 바로 걸려버렸죠.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아예 모니터링 요원들이 있어가지고. 예, 저는 실질적으로 채팅창에 그 구글 그 관리자라고 해갖고. 네네. 욕한 것도 아닌데. 네. 그 채팅을 강제 삭제를 해서 제가 캡처를 해갖고 실시간에 사람들한테 보여준 적도 있었어요. 한 2번 정도. 아, 네. 라이브 때 들어와서 막 구글 코리아 그 관리자들이 삭제를 해버려요, 그냥 막. 진짜 그걸 내가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아, 정말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에 고소 당하신다고 하잖아요, 지금. 황교안 쪽에서. 뭐, 아직 고소를 안 했는데 협박을 하고 계시죠. 고소는 뭐 즉시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뭐 며칠 뒤에 연락이 와야 되겠죠. 뭐 이미.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좀. 예. 네. 자, 지금 황교안이 문제 삼고 있는 영상이 예.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게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 황교안 전 총리 말대로 페이스북 그 글 쓴 대로 10월 24일 날 황교안 전 그 대통령 권한대행 있죠? 네네네. 당시 법무부가 네. 법무부 장관이 이제 부재였어요. 네네. 그리고 대행 체제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의견서가 이제 잘못돼서인지 아니면 탄핵 주범이라고 제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발끈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아무튼 뭐 그 영상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면서 고소를 하신다고 하네요. 네. 저도 이제 당연히 그 영상을 봤는데, 예. 그 영상의 내용은 이제, 당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그리고 황교안 체제 하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이제 법무부가 의견서를 제출한 걸 이제 언급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노무현 정권 때, 네. 제출했던 예. 법무부의 탄핵 의견서, 예. 탄핵 절차에 관한 의견서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었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황교안 네. 쪽이 아니라 황교안이죠, 뭘. 예. 근데, 예. 황교안이 지금 고소하겠다고 하는 거는, 네. 지금 탄핵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탄핵 찬성 의견서로 둔갑시켰다. 그분 워딩은 그래요, 예. 예, 그분 워딩은 그런데. 제가 둔갑을 시킨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워딩을 쓴 적도 없죠. 탄핵 찬성 의견서다. 예.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거는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탄핵이 되는데.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주관적으로. 그렇죠. 예. 네. 예, 그런 의미로 방송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예, 예.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서 하나만, 뭐, 정말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은. 네. 이와 같이 고소를 당한 거, 지금 고소를 이제 어쨌든 정치인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예. 지금 그냥 뭐 유튜브도 하시지만, 뭐 네. 어쨌든 그냥 국민이시잖아요? 네. 국민의 한 사람을 고소한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 뭐 소외나 감정 같은 거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고 네.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일단은 저는 규정하고 싶고요. 네네. 제가 일단 좀 준비한 멘트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예. 이게 지금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이 변호인단의 김평호 변호사 아시죠? 네네네. 김평호 변호사님께서 이 탄핵 사안을 건바이 건으로 국회 표결을 거쳐야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절차적 위법성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을 때 네. 황교안 측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네네. 탄핵은 형사법에 따라서 무죄 추정의 원칙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네네.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선동이 들고 나온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손을 들어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과거에 김평호 변호사님이 가세연에 출연해가지고 이 문제를 다룬 적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지금 이 고소권에 대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를 허위사실로 고소하신다는 그런 황교안 전 총리는요. 네네. 고소하시기 전에 무엇이 왜곡이 됐는지 네네. 먼저 말을 해야 하고 네네. 최소한 이 과거에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민경욱 전 의원이 네네. 저에 대한 영상이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네네. 영상을 좀 내려달라는 요청을 저한테 해왔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한테 네. 또 우호적인 또 이렇게 메시지를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네네. 팩트를 제가 한번 체크해 본 뒤에 네. 관련 영상을 제가 내리든지 하겠습니다라고 웃음 표시로 메시지까지 보내드렸어요. 네네. 그리고 팩트 체크를 한 결과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네네. 내일 못하겠다라고 민경욱 의원에게 통보를 해드렸고 네네. 그 이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네. 정말 당연히 나라의 녹을 먹고 그렇죠.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황교안 전 총리는 민경욱 전 의원 정도의 기본적인 매너도 갖추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탄핵 의견서 내용이 틀리다면 네. 왜 당시 비공개를 해놨으며 네네.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한 후에 네. 뭐가 잘못됐는지를 국민에게 알리고 그런 네. 다음에 또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또 수정을 안 하거나 제가 버틴다. 네. 그러면 고소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뭐 고소를 하시든지 마시든지 그건 황교안 전 총리의 자유지만 그렇죠. 저는 일개 국민이에요. 아무런 그 이해관계가 없어요. 네. 이 나라에. 네네. 네, 일개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고소를 남발하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이고요. 네네. 황교안 전 총리가 만약 정식으로 저를 고소하신다면 네네. 반드시 이거는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고 또 법정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네.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에 벌어졌던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낱낱이 국민 앞에서 고해야 될 거예요. 그럼요. 예. 네, 이거는 섭을지고 불로 들어가는 그런 행위를 황교안 전 총리가 시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그리고 볼 한 수밖에 가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네. 그 방송의 그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네네. 2004년 노무현 탄핵 때 네. 강금실 법무장관이 지금 제출했던 탄핵 의견서 네네. 그리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황교안 법무부의 탄핵 의견서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네. 2004년 강금실 그 법무장관 제가 좋아하지나 좌파는 원래 안 좋아합니다 저는. 네네. 예, 노무현 탄핵을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이 탄핵 소추 사안마다 네. 정말 건바이 건으로 조목조목 의견을 제시했어요. 김평호 변호사의 그 논리대로. 네네. 그런데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서 그렇지 못했다라는 점. 네. 실제로 강금실 그 법무장관은 103페이지짜리의 탄핵 의견서를 제출했고요. 네네. 이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도 법무부 홈페이지 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네네. 반면에 황교안의 법무부는 고작 38페이지의 탄핵 의견서를 비공개로 해놨고 네네. 이를 미디어워치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2019년 11월 법무부에 2016년 탄핵 의견서를 공개해달라고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네. 법무부는 공개를 거부했고요. 네네. 추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열람 복사를 허가해준 바람에 황교안 직무대행 당시 법무부의 탄핵 의견서 전문을 입수한 것이고 그렇게 공개됐죠. 예. 그렇죠. 예. 이 자료를 토대로 제가
영상에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방송을 다루는 건데 이걸 가지고 고소를 한다? 자, 그런데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논리가 안 맞는 게 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네. 솔직히 뭐가 됐던 간에 국민들이 이 고생을 하신 건 사실이잖아요. 뭐가 됐던 간에. 그렇죠. 예, 예. 자, 이를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 한둘입니까? 네네.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부정선거 소송에 대해서 17건인가요? 20몇 건입니다. 네, 싹 다 기각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네, 말씀 안 드릴게요. 네네네. 자,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는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면서 이를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누구누구를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까? 네네. 이것도 논리가 안 맞죠? 네네. 그리고 이뿐입니까?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많은 성운을 입은 분이 바로 황교안 대표 아닙니까? 그럼요. 예. 법무부 장관, 임명직이잖아요, 임명직. 완전히 뭐 출세했죠. 예. 국무총리, 그리고 탄핵정국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어요? 네네. 그때 뭐 하셨죠? 권한대행 직함이 새겨진 기념시계를 나는 비본질이다 그때 뭐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그런 걸 제작해서 탄핵 기념이냐 뭐 등의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니 뭐 저도 제가 달았어요. 비본질인데. 예, 저는 비본질인데 그런 걸 안 달았어요. 제 방송에 출연한다고 그때 막 제일 많이 전화가 왔던 데가 이쪽 정무특보거든요. 황교안 대표 쪽에. 아 그래요? 대통령의 네. 그 선거 경선 때. 네. 그때 뭐 하셨냐는 얘기예요. 내가 그 질문도 그걸 했어요. 네. 그러면 그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전국 때 이 권한대행으로 계시면서 헌법재판소장을 네. 임명을 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분이 그걸 하지 않았어요. 네네.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 답을 안 했어요. 이거 말씀을 하나 드려도 돼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다. 예. 네, 뭐, 네. 다. 예. 말씀하시는 네, 거 다 아무튼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그런 탄핵 전국 때 그런 행태를 보였던 분이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뭐 부활하실 것을 눈치를 챈 듯이 네네. 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 운동본부 발대식까지 하시면서 본인이 뭐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는 부분인지 묻고 싶고. 네네. 박한철 재판관이었잖아요, 옛날에. 네네. 거기에 이제 대통령 몫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그 권한대행이 이 재판관 지명권과 임명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박한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가는데도 이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그 전 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당시 실제로 나경원 그분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한철 후임의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그런 발언도 있었고요. 네. 근데 황교안 대표가 외면했죠. 네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박한철 재판관 후임자의 지명권이 문재인한테 넘어갔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박한철의 후임으로 이우정 변호사를 이 문재인이 내정을 했는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과를 못했죠. 네네. 그래서 10월 18일 광주 고등법원장 유남석을 지명해갖고 문재인이가 지금 유남석이 현재 헌법재판소장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건 팩트잖아요, 팩트. 팩트죠. 팩트죠. 예. 채팅하시는 분이 이제 갑론을박이 계시는데 다 존중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채널에 구독자 분들한테 제가 인사를 못 드렸지만 일단 반갑고요. 뭐 네. 저를 욕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그냥 아무런 이해관계 없고 박 대통령께서 무슨 명예회복을 하시던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이런 건 묵과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방송을 하는 건데 뭐 특정 그 세력에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을 좀 옹호하는 발언하면 뭐 좌나 우나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 좌좀들 그 바퀴벌레들하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원래 좌에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말 이쪽도 예. 그냥 네네 말씀하십시오. 예. 예. 아니 뭐 변희재 자꾸 얘기하시는데 변희재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예. 태블릿 PC에 대한 조언이나 팩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1년 정도 만났던 거고 제가 그것도 뭐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네네. 예, 아무튼 뭐 다 존중합니다. 반갑고요. 예.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실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도 유튜브를 하고 지금 빵식이 대표님도 유튜브를 하지만 이제 유튜브를 해서 뭐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황교안 대표 쪽에서는 황교안 쪽에서는 이미 빵식이 대표님 연락처니 뭐니 다 알고 있잖아요. 뭐 직접적인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 선거 당시에 정무특보라는 사람이 뭐 집요하게 전화가 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출연하겠다고 얘기까지 했으니까. 예. 저희 구독자분들 잘 아십니다. 저 리서치도 했고. 네네. 완강히 반대를 해서 제가 의견 수렴을 해서 또 안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지금 그냥 고소하겠다. 너 두고 봐라 이거 아니에요 지금. 뭐 협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자기 그 지지층 뭐 결집의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여요 저는. 네네. 뭐 예. 사실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저도 정리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이제 사실을 말하면 발끈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네. 말하면 발끈하죠. 좌파들이. 네. 사실을 말하면 발끈하는 거예요. 근데 네네.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지금 황교안 이 사람은 네. 사실을 말하니까 사실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고 네네. 이렇게 훌륭한 나를 왜 비판하냐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검사 출신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뭐 기계적 항소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는 걸 용납을 안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아무튼 너무 그동안도 너무 고생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뭐 이 정도는 사실 고생 축에는 뭐 그동안 겪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예, 뭐 아무튼 뭐 저도 열심히 도와드리고 뭐 저도 이제 황교안이 곧 고소할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내용을 방송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같이 대응하면서 이 민낯을 정말 낱낱이 까발리는 그래야지만 더 이상 안 속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예, 맞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 뭐 국가기보다는 국가의 주인인 여러분들 국민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지. 저 사람들 세력들을 지지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까지 잘한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차피 그 공은 다 자기들이 쟁취하지 국민들한테 오는 그런 사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아니, 또 잘하면 잘한다고 하거든요. 예, 우리는. 저도 잘하면 잘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뭐 좌파는 제가 뭐 잘한다고 해도 그냥 좌파는 또 그렇지만 그렇죠. 예, 보수 쪽에서는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한다는 거 저는 과거부터 그냥 일관된 방식으로 해왔어요. 네네. 예, 제가 변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세상이 변한 거죠. 세상이 변했죠. 예. 뭐 세상이 변한 거지 저는 변한 게 없어요. 아, 정말 뭐 댓글, 제가 이제 빵식이 TV 들어가서 댓글을 좀 봤는데, 거의 그냥 인신공격성 정말.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예, 뭐 저처럼 구독 누르라는 말을 한 번 한 적이 없고, 구독자에 신경 안 쓰고, 그런 채널은 없을 거예요. 제가 무슨 어느 세력에 뭐 지원을 받고 하는 방송도 아니고. 네네네. 하도 압박이 와서 저는 하루에 지금 제작비 후원을 구걸하면서 방송하고 있어요. 네네. 예. 아유, 아무튼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요. 이제 뭐 사실은 저희 쪽에도 악플이 황교안 이것 때문에 네, 아유, 고생하시네요. 이렇게 달리는데요. 네. 뭐 빵치기 TV님 쪽에 달리는 거에 비하면 네.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이 훨씬 심하니까 고생하시네요. 잘 버티시고 예. 그리고 또 같이 또 방송하는 또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예, 한번 제가 찾아뵙도록 하고요. 네네. 자, 한번 또 국민특검단 유저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반갑고 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승수 변호사님도 앞으로 좀 많은 조언과 좀 지도 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빵시 TV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